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지난 한 주는 빅 이벤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에 정치적인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듯 싶었지만 주말 사이 미국 증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도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주말 사이 마감한 증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미 급락의 여파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조 7천억 원 넘는 물량이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도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흐름들 포착이 됐습니다. 파면 선고 이후에는 작년 말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됐다는 인식 속에서 하단을 지지하는 흐름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올라오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파면 선고가 있었던 11시를 기점으로 지수의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상승 전환에 결국 성공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7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미 증시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미국을 향한 보복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증시에 무차별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상호관세 방침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모든 제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협상보다는 보복의 움직임에 또 한 번 나오는 모습이 미 증시의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5% 넘게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이번에는 6%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도 7%의 급락세, 그리고 M7 종목들도 대부분 급락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틀 연속 미 증시 큰 폭의 하락이기 때문에 더 공포감이 더해지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번 주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는 출렁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들을 소화하는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마감 상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시장의 움직임들 실시간으로 흐름 살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으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과 가이드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팍스통신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방송도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하겠습니다. 이혜원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혜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된 가운데 미국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미증시 큰 낙폭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도 안심할 수 없었는데요. 지수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86% 하락하면서 2,460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탄핵 선고와 함께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한때 2,500선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내림세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빨간불 켰는데요. 소폭 상승하면서 680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양시장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강한 매도세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8천억 원 가까이 팔아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880억 원대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행히 양시장 모두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 이어갔는데요. 코스피는 개인이 1조 원 넘는 물량을 담아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총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도와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약 4천억 원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작년 매출의 3.3%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 계약은 K9 자주포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수출 계약을 계기로 K9이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시장을 넓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실까요?
미국 상호관세 발표로 파란불로 뒤덮인 우리 시장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는 업계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 무풍지대로 분류되는 화장품주, 엔터주,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뷰티 업계는 K-뷰티 경쟁력이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엔터주는 K-팝의 주요 매출원이죠. 음원과 공연 그리고 출연 수익이 관세를 매기기 힘들다는 점이 아주 독보적인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부문은 미 상호관세에서 의약품이 면제된다는 호재에 따라서 국내 CMO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 그리고 고객사 이탈 등의 우려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혼조세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는 약세 보였는데요. 전일 애플 주가가 9% 넘게 급락하면서 글로벌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가 2%대, SK하이닉스는 6%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는 빨간불 켰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또 정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4%대 상승 보였습니다. 또 포스코 퓨처엠이 5%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7%대 오르면서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미국 테슬라 감산 발표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배터리의 공급망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개임주와 엔터주도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위협에 자유로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강세 보였는데요. 크래프톤이 5% 넘게 상승했고요. 하이브도 4% 가까이 올랐습니다. SM은 7% 넘게 뛰어 올랐고요. YG와 JYP는 나란히 3%대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T 현대중공업, 셀트리온 등이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상황 살펴보시죠.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맞대응 보복 관세 34%를 물리기로 한 건데요. 이에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5.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5.82%, S&P 500도 6%에 가까운 하락 보였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팬데믹 충격에 빠진 2020년 상반기 이후 가장 큰 낙폭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간략하게 살펴보시죠. M7 종목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중국 보복관세에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가 큰 타격 입으면서 두드러진 낙폭을 보인 건데요. 애플은 관세로 인해서 아이폰 가격이 3배 넘게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에 7% 넘게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도 7%대 하락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10% 넘는 급락 보였습니다. 이렇게 M7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정책 공백 해소의 기대감과 미국 관세로 불확실성이 공존했습니다. 미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에 더불어서 중국의 맞대응 보복 관세로 패닉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내외적인 변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그널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이혜원 캐스터였습니다. 그러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빅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표님과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챙겨보실 분들 하단의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팬데믹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보낸 미 증시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도 더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오늘 상황에서 어떤 전략들 챙겨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매일매일이 힘든 요즘 증시인 것 같아요. 분명히 2025년도에는 국내 증시가 반등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초에 잠깐 반짝이고 나서 이 지금까지 계속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뭐 정치적 리스크나 관세나 여러 가지 큼직큼직한 악재 이벤트들이 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증시도 지금 좀 기운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악재가 좀 해소가 된다면 증시도 언젠가는 좀 힘을 내지 않을까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증시여도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며 혹은 이 증시여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테마가 있다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과 수익들 여러분들께 챙겨드리기 위해 제가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모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잡아볼 수 있는 전략, 이번 주를 대응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 증시 자체가 좀 크게 빠지고 또 이틀 연속 큰 폭의 낙폭을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미리부터, 개장 전부터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가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다우지수가 5% 넘게, 또 나스닥도 6% 가까이 또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들까지 다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크게 빠지게 된 걸까요? 일단 미국 증시 하락의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네. 근데 관세에 대한 얘기도 물론 있었겠지만 기술주들이 계속 거듭해서 이렇게 폭락을 보이는 이유에는 이 전반적으로 뭐 최근에 우려되고 있는 뭐 경기 우려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 이 관세 이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또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최근에 약 1년 동안 시장에서 좀 부각됐던 게 AI와 이 데이터 기술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거품이 끼어 있지 않나, 버블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의 해석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관세랑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겹쳐지게 되면서 AI에 대한 버블도 함께 좀 꺼져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뭐 금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연이어서 뭐 기본적으로 하루에 5%씩 이렇게 꾸준하게 좀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목요일에 추가적인 하락 같은 경우는 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증시 자체에도 좀 약간 반발성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왜 하락이 나왔냐면 사실 금요일 하락은 금요일 미국 증시가 오픈을 하기 전부터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이 미국 선물 시장 프리마켓에서부터 이미 3% 4%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 미국이 중국과 좀 사이가 좋진 않잖아요. 늘 미국과 중국은 이 무역 전쟁을 벌여왔던 국가들인데 이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따라서 중국도 보복 관세를 좀 부과하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이 됐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실 이 페이지는 제가 금요일날 기준으로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종료된 기점으로 네. 보면 뭐 미국 이 4월 3일 종가랑 4월 4일 종가인데 자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씩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만큼 빠졌고 여기서 추가된 게 이만큼인 게 아니라 이만큼 빠지고 플러스 이만큼에 빠진 거예요. 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만큼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선물시장 프리마켓은 이미 아침 우리나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아침 7시 오픈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잠깐 프리마켓에 대한 차트를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도 이미 다우지수랑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마이너스 5%까지 갱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 다우 선물지수 같은 경우 4.7%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6% 가까이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목요일부터 하락 기점을 좀 살펴본다면 3일 동안만 다우 선물지수가 무려 14%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요.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고점부터 시작해서 무려
17% 가까이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장중에 프리마켓에서 어느 정도 회복력이 좀 나오게 된다면 이 미국 본장에서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워낙 좀 크게 빠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악재를 해소할 만한 무언가의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오늘 증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안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에 이벤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슈도 있었고 이 파면 이후로부터 조기 대선 전국이 지금 열리게 될 전망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과 전체적인 리스크까지 겹쳐지게 된다면 오늘 국내 증시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런 증시에서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들은 항상 증시가 빠지더라도 오르는 종목들은 무조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정치적인 부분,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목요일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위주로 한 번 더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면 제가 무조건 보라고 했던 테마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제 무슨 시즌이 다가오냐? 실적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2025년도 1분기가 마감이 되고 여기에 대한 실적들이 이제 곧 나올 거란 말이죠. 특히나 이번 주에 같은 경우는 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증빙되는 업종들에 대한 수급들이 강하게 쏠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LG전자랑 삼성전자의 수급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가 일단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동안 작년 8월 달에 저점을 만들었던 기점으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받아줬던 이 지지 구간을 오늘까지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 기준을 지지를 받아줬었는데 지금 오늘 일단 장 초반부터 어떻게 수급들이 흘러갈 것이며 개파락이 어느 선까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 만약에 저점을 또 한 번 갱신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미국 선물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구간도 분명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잘 살펴보고 우리가 괜히 또 갑자기 다 손절을 했는데 증시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좋은 종목들도 다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거기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실시간 브리핑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장소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장중에 대한 흐름들과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 여러분들께 전략으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요일 하락에 이어서 현재 다우 선물지수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 급락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3일간으로 봤을 때 다우는 14% 그리고 나스닥은 17% 가까이 선물지수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정규장에서도 다시 한번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에 대한 대응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탄핵 선고 그리고 파면이 되면서 조기 대선 전국에 진입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 또 앞두고 있는 일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이번 주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FOMC 의사록도 공개되는 주간이죠. 이렇게 실적 시즌까지 또 겹치게 되면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파락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잡고 대응을 하는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잡아볼 수 있는 저희가 이슈와 테마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저희가 히토류에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또 중국에서 히토류 관련해서 수출 통제 정책을 또 내놓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들이죠. 이번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상호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보복관세를 뱉었잖아요. 네. 똑같이 하겠다. 맞아, 똑같이 이제 네. 말 그대로 복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막 첨단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반도체도 그렇고 여기에 반도체가 탑재되는 제품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 사실상 미국이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이 특수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히토류죠. 네. 히토류인데 이 히토류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렇죠.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약 8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히토류를 만약에 지금 여기에 대한 이 수출을 통제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벌 떠는 이유가 관세 때문에 떠는 건데 이 히토류는 반대로 보면 관세에 대한 수혜주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히토류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중국 히토류 7종에 대한 미국 수출 통제, 트럼프 54% 관세에 맞불 작전을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잠깐 좀 살펴볼 건데 유니온과 티플렉스, 동국 RNS가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가장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현재 시점으로 동시호가에 곧 있으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동시호가에 찍혀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이미 시장 시간의 동시호가에서는 30% 상한가에 찍혀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보면 이 종목 지금 여기서 30%에서 시작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장 개장 전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보복 관세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이 미국이 상호 관세를 조금 더 줄이지 않는다면 이 히토류는 결국에는 언젠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 같은 종목 하나씩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 대표적인 종목들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티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동시호가에 찍혀있는 거래량만 본다면 매수 대기 효과가 이게 훨씬 더 많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오늘 유니온보다는 이 티플렉스가 조금 더 강세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동국 RNS예요. 동국 RNS도 지금 히토류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 수급세가 혼란하다 보니까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 그대로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적어질 가능성도 높고 유동성도 오늘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시장에 돈이 조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가 아무리 강세여도 모든 종목들이 다 상한가를 가지 못하듯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유니온과 티플렉스 두 종목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동국 RNS도 비슷하게 이 히토류 관련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는 일단 계속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대장주를 잡지 못했을 경우 후발주를 공략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국 RNS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계속 올라가고는 있긴 하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단타 종목으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유니온과 티플렉스가 우리에게 매수 자리를 주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다. 그럼 우리 이 종목 뭘로 해야 돼요? 단타가 아니라 단기 수익 관점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해당 종목에 대한 브리핑과 전략들 제가 여기서 다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셔야 해당 전략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오늘 아마 대표적인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꼽아보자면 이 관세에 대한 수혜주들 히토류 말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 꼽히고 있는 게 유통업종 있죠. 유통업종도 관세 수혜주로 대장주로 꼽히고 있고요. 전력기기 관련주들 마찬가지예요. 자, 이 외에도 뭐가 있겠어요? 오늘 정치적 관련주들이 있겠죠. 정치 테마주 관련주들이 있겠고 정책 테마주들이 있겠고요. 실적주들 아까 언급드렸던 거 이 3대장이 오늘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먹을 수 있는 종목들도 사실상 어느 정도는 시장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부분들 제가 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트럼프발 고율 관세에 맞서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히토류에 대한 수출까지 제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히토류 관련해서 뽑아와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유니온과 티플렉스, 동국 RNS까지 총 3가지 종목 뽑아와 주셨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또 후발주로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 오늘 출발 상황과 함께 다양한 시그널들 포착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혼자서 이 히토류에 대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움직임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요.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이 자리에서 다양한 실시간 전략들 나갈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관세 수혜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 실적주까지 이렇게 3가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관련주들 미리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것 중에 또 하나의 테마죠. 정치 테마주들 두 번째로 저희가 개장 전 이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기 대선 전국 6월 3일로 이제 대선 일자가 나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들 오늘부터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또 이슈부터 다시 살펴주시죠. 네, 일단 사실 이 파면 이슈가 있기 전까지 네.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선두주자가 딱 한 분 계셨잖아요. 네. 그 외적으로는 사실상 그동안 어느 정도 좀 흐름은 좀 나왔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조금 뭐 상한가도 가거나 그런 흐름들이 조금 약간 미비했었는데 네. 이번에 아무래도 파면 이슈가 확정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조기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동안 좀 유력했던 대선에 대한 후보들, 그 후보들에 대한 관련주들이 이 금요일 기준으로 줄줄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그동안에는 1위를 기록했던 그 이재명 당대표의 관련주들이 사실상 대부분 재료 소멸, 선반영의 인식으로 인해서 하락이 조금 나온 반면에 그 반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다라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아시겠지만 대선이 아무래도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대선을 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선 관련주들이 사실상 굉장히 변동성이 가팔라요. 특히나 엊그저께 그 금요일 날 파면의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특정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대표적인 대장주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오리엔트 전공이라고 있을 건데 조금 이따가 또 같이 살펴보기도 할 거예요.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주린이분들, 초보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정치 테마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나도 정치 테마주 변동성이 빠른 건 알고 있고 수익도 조금 잘 나오기 때문에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던 간에 무조건 손절은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만큼 정치 테마주들은 그 변동성이 가파르기 때문에 손절도 더 명확한 라인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손절 자칫하다가는 막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손절 규모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치 테마 꿀팁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꿀팁은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긴 좀 아깝고 박스통신방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관련주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흐름만 좀 살펴볼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써니전자나 경남스틸, 오리엔트 전공을 세 종목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써니전자부터 살펴볼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의 관련주죠. 보시면은 이때 당시 금요일 날 파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유력한 대선 후보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대장주로 먼저 등극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이제 금요일날 상한가를 가고 오늘 같은 경우 시간에 동시호가에서도 역시나 추가적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일단 고점에 대한 차트가 만들어진 시점이에요. 자, 지금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3,200원대 고점이 한번 만들어졌는데 자, 그동안 눌림목이 나오다가 이번에 상한가가 들어가고 동시호가에서 추가적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직전 고점이라는 거.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경남스틸입니다. 경남스틸도 역시나 홍준표 의원의 관련주인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정치 테마주의 흐름이 다 어때요? 비슷하죠. 작년 12월 달과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전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적인 상한가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시효과가 2분밖에 안 남지 않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24%에 가까이 동시효과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7,700원인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시작할 예정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인 2차 파동도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종목 이제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공략을 많이 하시기도 했을 뿐더러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금요일날 기준으로 제가 호가를 잠깐 좀 보여드릴 건데 1분봉의 차트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면 이슈가 나오기 직전에 선고가 나오기 직전에 약 20분 전부터 선고가 나온 시점까지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에요. 전반적으로 이 대장주가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건 여타 종목들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겠죠. 자, 보면 이때 당시에 VI 한 번, 이때도 VI 한 번. 자, 캔들이 한 번 한 번이 다 VI가 걸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미리 매수를 걸어놓고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매수도 물론이 오거나 이 매도도 굉장히 어려운 차트의 형태라는 것이겠죠.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정치 테마주 공략하는 방법 꿀팁이 있다고. 자, 그 종목의 꿀팁이 바로 이 차트에 있습니다. 그 꿀팁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직접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팍스통신방 안에서 공략점을 한번 제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개장전 이슈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테크닉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접근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주 총 3가지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개장과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3가지 종목, 써니전자, 경남스틸, 오리엔트전공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써니전자는 직전 고점 부근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돌파 시 추가 상승도 가능한 자리에 놓여 있고요. 경남스틸은 홍준표 관련주죠. 돌파 시 추가적인 2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주셨던 오리엔트전공, 가장 많이 움직였었던 또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입니다. 파면 시점을 기점으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변동도 굉장히 가파르고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렇게 변동성 강한 종목들 내가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정치 테마주를 공략하는 대표님만의 꿀팁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정치 테마주 오늘 움직일 때 좀 실시간으로 단타든 단기 스윙이든 제대로 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스캔하시면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들 공략 꿀팁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예상했던 대로 크게 출렁이면서 출발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 현재 4.5% 하락하면서 2354선까지 저점 깨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3.27% 하락하면서 66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3% 이상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빠지는 종목은 6% 넘게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4% 넘게 하락하면서 53,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6% 넘는 하락, 17만 원 초반대까지 지지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기아도 4%, 5%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파란불 켰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강한 파란불은 6% 가까이 빠집니다. 알테오젠 6% 넘는 하락,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3%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 넘게 하락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큰 폭의 매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1,500억 원 넘게, 외국인은 1,800억 원,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물량
모양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는 흐름 나타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면서 개인만 홀로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현재 출발 상황 보니까 정말 처참한데요. 이렇게 크게 빠지니까 너무 충격적인데요. 어떻게 분위기 보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을 보면 딱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이렇게 꼭 다 가져가야만 했냐. 그러니까요. 딱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네. 일단 시장의 지수 상황을 좀 본다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직전 저점을 지지 구간에 이탈이 된 상황이에요. 이탈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코스피 대비했을 때 조금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하락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이너스 4% 가까이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략을 어떻게 세웠죠? 일단 어느 정도 이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된다면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 어찌됐든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회복이 복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횡보만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아까 전에 이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슈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냐면 트럼프가 이제 사실 이제 미국 재무부가 관세에 대한 변동성은 없을 것이며 일단 현재 기준으로 며칠 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한번 1차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공식 발표가. 근데 그 뒤로 나온 게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유럽 연합 측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관세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구간의 하락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하락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나 국내 증시에서도 비슷하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종목들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정치 테마주와 정식 테마주 두 가지인데, 일단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오리엔트 전공,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정치 테마주들의 힌트. 네. 이 딱 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서 제가 오리엔트 전공을 딱 꼽았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오리엔트 전공이 오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반등이 회복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처럼 제가 이 정치 테마주를 딱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있다면 여러분들께 딱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이 반등처럼요. 자, 그 구간에 대한 힌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박스 통신망으로 QR코드 찍고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 지금 거의 다 정치 테마주와 정책 테마주들이에요. 보시면 코나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남스틸, 꿈비, 유라클이나 웨캐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활발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역시 비슷하게 또 흐름을 가져가는 느낌이고, 자, 그 위로는 오리엔트 전공이나 유라테크, 평화홀딩스, 원티드랩, 오픈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정치 테마 특정 인물들에 대한 관련주들의 흐름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저출산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일자리 관련주들, 교육 관련주들 함께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아셔야 되는 거, 일자리, 교육, 저출산은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우리가 항상 늘 관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책도 여러 후보들이 있는 만큼 각각 후보들의 공약들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모든 후보들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냐? 저출산에 있습니다. 저출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대선 주자들이 관련 공약을 내세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선 주자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들보다도 가장 우선시되는 이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해당 종목에 대한 힌트 제가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들으시고요. 자, 어떤 종목인지 도저히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찍고 박스통신망으로 입장까지 하셔야 제가 종목명과 전략까지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살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정치 테마주들 좀 움직이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출산, 일자리, 교육 이렇게 관련주들은 동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 바로 저출산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대선 전국이 이어지면서 이런 저출산 관련주들 미리미리 내 포트에 담아두셔야겠죠. 오늘 가져와 주신 시그널 포착 종목 저출산 관련주에서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방송 이후에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는 팍스 통신망에서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잡아봐야 될 아주 유망한 저출산 관련주들, 나도 챙겨가 보겠다,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입장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출산 관련주들 정말 많잖아요. 오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위주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일단 아까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 수급이 돈이 모자라요. 돈이. 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일시다발적으로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책주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 대선 이벤트라는 게 네. 증시의 투자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이벤트를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연도의 수익이 좀 천차만별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좀 먼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펴봤던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들, 지난주에 상한가에 들어갔던 뭐 아가방 컴퍼니나 꿈비 같은 종목들, 뭐 오픈롤 같은 종목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끼가 있었던, 우리가 사실 저출산 관련주들은 다시 돌려 말하면 뭐냐면 매 대선마다 움직였던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차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올라갔던 폭들이 전부 다 히스토리로 남아있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출산에서도 어깨는 분명히 지난 대선에서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살짝 좀 후순위로 밀려있는 종목, 근데 재료는 확실한 종목으로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동이나 교육 출판에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주축으로 이 영어교재를 제작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이제 교육 관련주이자 저출산 관련주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핫쇼핑인가요? 그 뭐였죠? 네, 맞습니다. 요즘 애기들한테 핫한 그 핫쇼핑, 그게 네. 나오기 직전에는 이게 대세였잖아요. 그쵸. 핑크퐁과 아기상어. 이 기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두 개의 IP를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사실 지금 뭐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조금 약간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지만 이 캐릭터들이 언제든지 좀 다시 뒤집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런 재료들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찌됐든 하나의 관련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힌트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금 작년 4월 달 기점으로 시작했을 때 이 파란색 윗꼬리가 나온 시점은 몇 번이에요?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직전 금요일까지 총 7번의 윗꼬리가 나타나게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려고 자, 이 갈색 선을 하나 제가 그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선이냐면요. 241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장기 이동평균선의 역할은 뭐냐면 이 차트의 주가의 어느 정도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이동평균선에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지금까지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자, 추세적으로 하락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추세적 하락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든 이 241선과 이 캔들 간의 이격이 벌어지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구간들이 뭐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윗꼬리 캔들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윗꼬리 캔들들. 자, 윗꼬리를 어떻게든 이 241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241선에서 떨어지진 않고 있는데, 자, 윗꼬리가 나올 때마다 무슨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241선에서 가까이서 나왔던 캔들들의 공통점, 전부 다 음봉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캔들들이 공통점이 똑같죠? 아래 꼬리가 없고 아래 몸통이 생긴 윗꼬리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기존에 위에 있던 매물들을 계속 꾸준하게 이 이동평균을 따라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이 흐름들이 나왔어도 사실상 재료가 없었잖아요. 재료가. 왜 움직이지? 왜 움직일까? 자, 이러다가도 어떻게 됐어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꼬리가 발생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몸통이 조금 더 크게 확산되는 이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더 중요한 건, 자, 양봉이 나왔으면서 정확하게 어디서 멈췄어요? 흐름이 241선 바로 위에서 안착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적인 구간에서 이 캔들 자체가 완전하게 이격을 좁혀놓고 나서 이 241선에서 안착이 됐다면, 자, 이제부터 우리가 뭘 노려볼 수 있냐? 자, 바닥이 어디서부터 깨지지 않고 있었죠. 자, 지금 여기서부터 대략 6개월 이상 바닥이 이탈되지 않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수 차트는 계속 하락으로 이어졌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종목은 굳건하게 하단에 지지력이 나왔다. 자, 그 외에도 자, 만약에 여기서부터 캔들들이 연이어서 정책 테마주로 포함되면서 올라간다면 뭐가 되느냐? 자,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만들어져 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재료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모두 다 급등할 수 있는 차트의 이 가능성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타 이미 상한가에 간 종목들은 조금 뭐 아쉽겠지만 단타적으로 좀 공략을 하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로 접근할 수 있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기 수익 종목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많은 설명을 드렸을 뿐더러, 자, 이 종목 아까 전에 제가 그런 설명도 한번 해드렸죠. 대선에서도
끼를 보여줬던 종목이라는 점. 자, 2021년도부터 21년도 당시 중순에 지금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대선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자, 보면 어디서부터 진행했어요? 자, 16,000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무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끼는 확실하게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단 지지력이 확고하게 나온 이 시점, 장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돌파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 제로도 있는 그 종목.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인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여기서 공개를 시켜드리지는 않고요. 자, 하단에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특별 공개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죠. 시그널 포착 종목 저출산 관련주에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대선 때 크게 움직인 기록이 있는 종목이죠. 그만큼 끼도 있고 재료는 더욱더 확실한 종목입니다. 유아동 교육출판을 제조하고 또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핑크퐁과 아기상어,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죠. 차세대 지식재산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은 윗골이 나올 때마다 음봉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하단의 지지력까지 굳건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캔들 모양에 따라서 공략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만큼 정말 전략이 중요한 종목인데요. 지금 우리 시장만 살펴보셔도 수급도 부재하고 모든 종목이 상한가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선 이벤트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저출산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여러 번 공략하시고 또 여러 번 수익까지 또 이끌어내셨던 만큼 이에 대한 흐름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종목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진입 타점, 목표가 손절가까지 실시간으로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저출산 관련주들 앞으로 대선 관련한 이벤트에서 움직일 때 이 종목 챙겨가셔서 든든하게 상승률까지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시간으로 가이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장이 출발한 지 약 16분 정도 흘렀습니다. AI가 포착한 테마만 살펴보셔도요. 오늘 저희가 개장 전에 살펴봤던 이슈들 그리고 대표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들이 빨간불 켜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 일자리와 교육, 저출산이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모두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개장 전 이슈로 살펴봤던 히토류, 빨간불 켜면서 현재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이 정치 테마주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에 몰려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 방송 이후에 계속되는 정책 관련된 꿀팁들 모두 받아가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의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좀 분위기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장초 이미 한 20분 정도 경과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개파라고 시작됐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 시점부터 지지력을 잠깐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일부 반등이 소폭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여기 현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 사실상 아니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일단 여기에 반등에 대한 이 구간에 대한 어떤 재료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 구간인 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이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 뭐 실적주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올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많이 빠졌을 겁니다. 지금 제가 사실 뭐 오늘 시장에 대한 방향성 이거 사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개인 투자들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종목이거든요. 이미 기본적으로 약 3거래일 동안 시장에 대한 종목 하락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약 3일 동안 빠진 게 가장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30%, 40% 빠졌을 수도 있어요. 오늘만 보더라도 거의 뭐 기본적으로 6%, 7%, 많게는 10%까지 하락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짧은 시간을 틈을 타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반등도 가파르게 나와요. 그렇다는 건 종목들도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잘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손실만 가져갈 것인지 이 구간에 대한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 대한 전략법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시장 3일간 좀 크게 빠졌습니다. 네, 지금을 포함해서 계속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의 하락보다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의 수익률이겠죠. 가파른 하락 후에는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구간을 잘 견디면서 어떤 전략들 챙겨가야 되는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